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3일 금요일 제신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제8대 시의회가 오는 7월 시작되는 후반기 의장 선출을 놓고 벌써부터 진통이 예상됩니다. 지난 2022년 전반기 의장 자리는 현 김기현 의장이 합의 추대됐는데요. 이번에는 3명의 중진 의원들이 의장 자리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울산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을 놓고 출마 후보 의원들 간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전반기는 5의원 중에 연장자인 김기현 의원이 의장으로 제1부의장에는 이성영 의원이, 제2부의장에는 강대길 의원이 올랐습니다. 22명의 시의원 중 모두 3선 의원이었습니다. 자리 싸움으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의장단 인선이 순조롭게 끝났습니다. 또다시 후반기 2년을 이끌 의장단 선임을 놓고 후보들의 양보 없는 격돌이 예고됩니다. 현재 의장 선거는 안수일, 이성용, 강대길 의원 등 3파전이 예상됩니다. 가장 먼저 의장 도전 의지를 밝힌 후보는 재선의 남구 제1선거구의 안수일 의원입니다. 전반기 원구성 당시 후반기 의장 출마를 고려해 의장단은 물론 상임위원장 자리에 오르지 않았습니다. 재선 구의원을 거쳐 재선 시의원, 특히 민주당 일색이었던 7대 의회에서 국민의힘의 자장으로서의 역할을 했던 자신이야말로 의장 자격이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5대 6대 남구 의회와 7대 8대 연속성을 가진 유일한 재선 시의원으로서 이번 후반기에는 꼭 의장에 한번 도전해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기에서 제1부의장과 제2부의장을 맡았던 이성용, 강대길 의원은 이번에는 의장 자리를 절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성용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의장 직대 등 다양한 의정 경험 등을 고려해 자신이 의장 적임자임을 자처합니다. 저는 명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자리는 명분적으로 저는 기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래 인정을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강대길 의원은 3선 의원인데다 동구 지역에서 의장이 한 번도 배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저는 3선 의원으로서 동구에도 이번에 의장이 꼭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제246회 정례 기간 중인 6월 17일부터 20일까지 의장단 후보자 등록 접수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후반기 의장 선출을 놓고 의원들 간 대립 열기가 달아오를지 전반기와 마찬가지로 합의 추대로 가닥이 잡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JCN 뉴스 전우수입니다. 의대 교수들의 휴진이 확산되는 가운데 울산대학교 병원 전문의들도 매주 휴진에 들어갑니다. 울산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과 다음 주 금요일 전체 휴진을 결정했습니다. 또 오는 13일부터는 교수들 개인 사정에 맞춰 주 1회 휴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비대위는 오늘 긴급 세미나를 열고 병원의 상황과 의료 대란에 대한 패널 토의를 열어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해결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화강 국가정원에 대한 방문객 만족도가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연구원 박재영 박사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태화강 국가정원 만족도 분석이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태화강 국가정원 방문객 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5점 척도로 2022년 4.0이었던 것이 지난해에는 3.58로 다소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박사는 조사 결과 개선이 필요한 장소로 태화강 전망대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벤치와 의자에 대한 개선 요구 비율이 계속해 높게 나타나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울산의 소비자 물가가 3개월 연속 3%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울산 지역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3.93으로 전년 동월 대비 3.2%가 상승해 석 달 연속 3%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물가가 12.4% 올라 석 달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특히 신선 채소나 과일 등 신선 식품 지수가 전년 동월 대비 22.8% 오르는 등 고공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울산에서도 시민 예비군 결성 움직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울산시의회가 지원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은 어제 시의회 1층 시민홀에서 가칭 울산시민 예비군 결성 추진위원회 회원과 육군 제7765 부대 지휘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 시민예비군 창설 지원 방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참석자들은 병역 자원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의 위기에 대비해 시민 예비군 결성이 추진되고 있다며 시의회 차원의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울산 지역 초, 중 등 가운데 유일하게 체육관을 함께 쓰고 있는 대현고와 야음중학교에 개별 체육관 건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울산시의회 권순용 교육위원은 울산교육청에 대한 서면 질문을 통해 대현고와 야음중학교는 2003년 개교 이후부터 지금까지 학교 부지 부족을 이유로 공동의 체육시설을 이용 중에 있다면서 학생들의 안전과 불편 해소를 위해 체육관 신설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학교 간 협의 문제와 소극적 행정으로 체육관 신설을 늦출 수 없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울산에서 열린 전국 생활체육대축전이 지난주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전국체전부터 이번 전국 생활체육대축전까지 3년간 3대 체전을 모두 마무리한 울산시가 이번엔 장애인 어울림 생활체육대회를 열어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화합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박유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손을 떠난 스톤이 상대 스톤을 밀어내고 표적 안에 들어갑니다. 이 종목의 이름은 플로어 컬링. 얼음판 위에서만 할 수 있었던 컬링을 일반 바닥 위에서도 즐길 수 있도록 개량한 종목입니다. 아직 정식 종목은 아니지만 뉴스포츠라는 이름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들에게 선보이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대회를 해보니까 너무 재밌고 즐거웠고 저희 시설 이용인 분들도 굉장히 재밌어하고 즐겨하셨습니다. 뉴스포츠는 이번에 열린 울산 장애인 어울림 생활체육대회 첫 종목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 남녀노소 모두 쉽게 즐길 수 있는 종목을 한데 모아 체험 행사 형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장애인 어울림 생활체육대회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생활체육을 통해 함께 어울리는 화합의 장으로 장애인 생활체육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확대하고 장애인 인식 개선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비장애인들이 인식이 좀 바뀌었으면, 왜냐하면 이제는 보살펴 줘야 될 대상이 아니라 함께하는 그런 대상이다 하는 것을 좀 바꿔줬으면 싶어요. 이번 대회엔 뉴스포츠와 육상 등 13개 종목에 1,800여 명의 울산 지역 장애인과 비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이 참가해 지난주 막을 내린 전국 생활체육 대축전에 이어 울산 생활체육인들의 열기를 이어가게 됩니다. 최근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복지 수준 향상의 중요한 척도로 떠오르는 만큼 3대 체전을 성황리에 마친 울산시의 이번 대회 역시 주목되고 있습니다. 울산 장애인 어울림 생활체육대회는 오는 12일까지 11일 동안 울산 전역에서 펼쳐질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SD현대중공업과 SD현대 1% 나눔재단이 초등학교 합창단과 특별한 무대를 제작해 오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사내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상 제작에는 울산 동구 서부초 2학년에서 6학년 학생 40여 명으로 구성된 한울림 합창단이 참여했으며 최근 SD현대중공업 영빈관과 본관, 현대예술관 등을 방문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보였습니다. 이번 합창은 SD현대중공업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선보이고 있는 조선소에서 시리즈의 두 번째 기획으로 마련됐으며 이 땅에 새로운 활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은 동요 하쿠나 마타타를 열창합니다. 울산시는 어제 시청 제1별관 3층 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과 연구기관 관계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재민 통합지원시스템 시연회를 개최했습니다. 이재민 통합지원시스템은 울산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행정안전부가 공동 주관한 국민생활안전 긴급대응연구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추진한 사업입니다. 울산시는 앞으로 시스템을 정비해 자체적으로 구축한 방사능 재난 시민대피 통합관리 시스템과 시민행동 알림 시스템과 연계해 운영할 예정입니다. 울산연구원은 지역 건설 사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지원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울산연구원 이주영 연구위원은 지역 건설사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의 연구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하고 지역 내 공공건설 분야에 지역 건설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거나 정비사업 참여 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토지의 개발 및 대규모 SOC 사업 등 공공발주 개발에 지역 건설 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활동 분야를 미래 신산업 분야와 연계되도록 지원하는 등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울산 상공회의소 인적자원개발위원회는 어제 신라스테이 울산에서 2024년 울산 일자리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고용노동부 울산지청과 울산시와 구군 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등 21개 기관이 참여해 일자리 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히 워크숍에서는 기관별 운영사업과 고용장려금 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 간 중복 지원 지침 등 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극대화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이 세계 금연의 날과 세계 마약 퇴치의 날을 맞아 이번 달부터 2달간 울산 지역 전 초, 중, 고등학교와 공동으로 흡연과 마약 예방 활동에 나섭니다. 지난해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 학생들의 담배 제품 사용률은 5.4%, 일반 담배 흡연율은 4.5%로 나타났습니다. 교육청은 특히 액상형 전자담배가 USB나 형광펜 등의 모양으로 몰래 사용하기 쉽다는 점에서 청소년 사이에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만큼 찾아가는 예방교육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공휴일이 많은 5월 가정의 달, 해외여행을 계획하시는 분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해외에서 크게 확산되고 있는 모기 매개 감염병인 댕기열 감염 환자가 국내에서도 꾸준히 늘고 있어 해외에 나갈 경우 주의가 요구됩니다. 보도에 라경훈 기자입니다. 최근 동남아시아와 중남미 등 해외에서 모기 매개 감염병인 댕기열 환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4년 동안 댕기열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환자 수는 전년도보다 2배가량 늘었습니다. 고온 다습한 환경으로 모기의 서식 환경이 좋아진 데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일상회복으로 야외 활동이 늘어난 영향입니다. 댕기열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최악의 경우 사망에도 이를 수 있습니다. 울산에서는 올해 4월까지 해외 입국자 2명의 댕기열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모기에 물리지 않는 것이 현재로서는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데 특히 댕기열의 경우 백신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이 더욱 중요합니다. 댕기열은 이제 열대기후나 아열대기후 지역에서 순모기에 물리게 됐을 때 발병하게 되는 바이러스 감염이고 걸리게 되면 고열이나 두통, 안구뒤 통증, 근육통이나 이제 구토 등이 발생할 수 있고 혈소판 감소나 출혈, 심한 경우 쇼크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해외에서 댕기열 환자들이 급증하는 만큼 해외에 나갈 경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유증상자나 검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검역소에서 신속 진단 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입국 후 2주 이내에 의심 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으로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감염병 위험 지역에 갈 때는 밝은 색의 긴 옷과 모기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JCN 뉴스 라경훈입니다. 어제 오전 9시 35분쯤 울산 동구의 한 해변에 있는 텐트 안에서 50대 남성의 변사체가 발견됐습니다. 울산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구청 직원이 해변에 있던 오래된 텐트를 철거하던 중 텐트 안에서 변사체를 발견해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부패 상태를 봤을 때 사망한 지 한 달이 지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3시 27분쯤 남구옥동 정토사 인근 도로에서 시내버스와 택시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로 택시와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17명이 다쳤고 이 중 6명은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습니다. 경찰은 정토사 입구 사거리에서 우회전을 하던 택시가 직진하던 시내버스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가 올해부터 농작물 병해충 드론 방제 지원 사업에 약제비를 추가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민선 8기 공약 사항으로 지난해 처음 시작했으며
올해부터는 지원 범위가 약제비까지 포함됨에 따라 총 사업비는 기존 3억 4,400만 원에서 6억 2,400만 원으로 확대됐습니다. 지원 대상은 울산시에 주소를 두고 1,000제곱미터 이상의 관내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이며 신청은 6월 14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됩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는 회야와 천상정수장이 최근 국제표준화기구 ISO 국제인증기관인 한국인증원으로부터 정수장 수돗물 생산에 대한 통합 사후심사 4개 분야 인증을 갱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인증은 공인인증기관에서 대상 기관이나 기업이 국제표준과 관련 법규에 따라 제품을 생산, 유지,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분야별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울산시는 회야와 천상정수장이 환경 분야를 비롯해 품질과 안전보건, 식품안전 경영 시스템 분야에서 모두 국제 인증을 받음에 따라 고품질 수돗물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공인정수장으로 인정받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북구보건소가 2024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질병관리청장 표창을 받았습니다. 북구보건소는 국가예방접종 사업에 행정력을 집중해 어린이 인플루엔자 접종률 71.7%, 영유아 완전 접종률 89.9% 등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았습니다. 북구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가예방접종 사업을 성실히 수행해 감염병 예방에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C의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